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로봇이 우리 세대에 또 같이 접목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 5년 내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택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로봇이 어떻게 접목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황금 시기인지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니어 분들 몇 년만 지나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좀 유복한 편이었어요. 잘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에 가정부 누나도 있었고요.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사는 분들은 집에 가정부가 있고 또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웬만큼 부자가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죠.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제 인건비가 좀 싸고 그러니까 집에 뭐 일 도와주는 사람, 정원사, 가정부, 그다음에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 두기가 쉬웠습니다. 미국도 뭐 안 좋은 과거지만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노예들이 다 목값에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집안일 다 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죠. 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도 없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비쌉니다. 아직도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인건비가 싸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나라들도 점점 그런 것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은 돈이 많아도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다 해줄 사람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를 들여야지 할까요? 옛날처럼 그냥 운전기사 그러면 사장님이 새벽까지 술 마시고 있어도 대기하고 있다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24시간 시간 구분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운전기사들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또 노동법이니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요즘에는 진짜 영화에 나오는 회장님 집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생활 침해되는 것도 또 불편하죠. 그리고 또 사람 구하기도 힘듭니다. 자,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로봇들이 다 우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전기사에게는 어제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로봇택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로봇택시가 여러분이 쉬는 동안 열심히 택시를 해서 돈을 벌어오는 세상까지 얘기했습니다. 흡사 몇백 년 전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들한테 모카밭에서 일을 시켜서 주인들이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이렇게 돈을 벌던 시절을 연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로봇은 내가 명령을 하면 계속 일을 하고 24시간 계속 불평 없이 일도 하고요. 근데 월급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쉬는 날 챙기지도 않고요. 아프다고 못 나온다고 하는 날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시니어 분들입니다. 지금 뭐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노후가 이제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집에 로봇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로봇이요? 로봇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벌써 우리는 많은 로봇들과 살고 있습니다. 세탁기 있어요? 세탁기가 빨래해주는 로봇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세탁을 했어야 됐죠. 저희 어머님 얘기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는 시내가에 나가서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빨래방망이 들고. 게다가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그 찬물에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세탁기 빨래해주는 로봇입니다. 식기세척기요? 설거지해주는 로봇입니다. 식기세척기 많이 쓰십니까? 저도 옛날에 안 썼는데 식기세척기가 좀 낭비가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식기세척기가 오히려 물을 더 적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설거지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물을 필터링해서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적게 쓰고 환경 오염도 적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엔 손님이 오면 무조건 손님이 밥 다 먹은 그릇은 식기세척기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거 켜놓고 잡니다. 그럼 제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설거지를 다 해놔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려도 설거지를 다 해놓습니다. 이것도 로봇이에요. 설거지해주는 로봇. 자, 전기밥솥. 이거 밥 해주는 로봇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가마솥에다가 밥을 해야 됐죠. 이제 에어컨, 히터 이런 거 같은 거는 온도를 맞춰주는 로봇입니다. 선풍기 뭐 이런 것도 다 시원하게 해주는 로봇이죠. 그다음에 요즘에 로봇 청소기. 우리가 이제 아마 로봇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청소기, 로봇 청소기. 요즘에 알아서 물걸레 질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것저것 피해가면서 다 청소해주고 너무 편합니다. 저도 집안 청소를 요즘엔 다 거의 다 로봇 청소기가 합니다. 가끔 가다가 구석구석 먼지만 좀 쓸어내고요. 예전에는 부엌에서 뭐 요리를 하다가 바닥에 뭐가 떨어지면 그걸 다 줍고 치웠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안 치웁니다. 자고 일어나면 잠자는 동안 로봇이 다 청소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로봇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사람처럼 생긴 로봇, 이런 거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로봇처럼 생긴 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좀 징그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로봇이 꼭 이런 로봇으로 안 생겨도 우리를 도와주는 로봇이 많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비하면 진짜 편해졌죠. 아궁이에 불 뗄 필요도 없고요. 찬물 길어다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요. 세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봇을 더 많이 이용할 세대가 될 것인데 2012년에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영화 제목이 로봇 앤 프랭크예요. 주인공 프랭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70대 노인이신데 혼자 살고 있는데 이제 치매가 오시는 거죠.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걱정돼서 아버지한테 로봇을 하나 사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프랭크 할아버지가 싫어요. 아, 이딴 거 귀찮은데 왜 이런 거 사온 거야? 그래서 막 거슬리고 막 불편하고 왜 내가 뭐 기계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냐 막 이러면서 막 싫어해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로봇이랑 자꾸 정이 드는 거예요. 로봇이 요리도 해주고 정원도 가꿔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건강도 챙겨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프랭크 할아버지 로봇이 제일 친한 친구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영화 좀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 금고를 따는 기술이 있었던 할아버지인데 로봇한테 그걸 가르쳐 갖고 로봇한테 도둑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닥쳤을 때 로봇의 메모리를 다 지우라고 로봇이 나는 그냥 로봇이니까 메모리를 다 지우세요. 그럼 증거가 안 남아요라고 로봇이 얘기했는데 그걸 망설이는 예, 이런 모습에 얘기했는데 야, 이게 벌써 영화가 몇 년 됐습니까? 14년 된 영화인데 14년 전에 이 미래를 예견한 이런 영화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영화 속의 이야기가 현실로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중국 같은 데 로봇 나오는 거 많이 보이죠. 예. 로봇이 가끔가다 막 중국 로봇이 막 자빠지고 뭐 엉뚱한 짓 하고 막 이런 거 같고 막 우스꽝스럽고 뭐 중국이 뭐 로봇을 아이고 잘 만들 리가 있나. 그런데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로봇 기술은 중국이 제일 좋습니다. 예. 로봇을 지금 중국이 제일 잘 만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의 로봇이 솔직히 밀려요. 예. 얼마 전에 CES 쇼에 갔다 왔던 전문가들 몇 분 얘기 들었는데도 지금 로봇 만드는 기술은 지금 중국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만큼 지금 중국이 잘 만들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 언제 나올는지 몰라요. 예, 물론 나오면 또 이제 일론 머스크의 AI 이 하드웨어와 같이 접목되고 좀 더 또 나은 면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로봇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H1 로봇이 초속 10.1m 달리기 신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인간이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뛰어서 인간보다 더 빨리 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올해 중반이면 로봇이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달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 작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중국 로봇이 하프 마라톤을 다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기록은 2시간 40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야, 이 정도로 잘 달리고 할 정도면 균형을 잘 잡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사람 같은 로봇이다 볼 수가 있는데 요리를 하는 로봇 이런 것 같은 게 있으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 유니트리 회사에서 2025년 10월 얼마 안 됐어요. 불과 한 반년 전 얘기인데 이 로봇이 요리를 시도하는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진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이게 엄청나게 대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봇한테 프렌치 메이드, 프렌치 가정부 옷을 딱 입혀놓고 이 요리 다 해낼 수 있으면 나는 이제 포트나이트 게임 하러 갈게. 그러고 와서 요리를 다 해놓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프라이팬을 넘겨줬는데 프라이팬을 잡자마자 음식을 막 흘리고 그것도 잡으려다가 또 엎어지고 또 음식이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그거에 미끄러졌고 로봇이 자빠져갖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거를 찍어서 올렸는데 엄청나게 이게 놀림거리가 됐죠. 예, 근데 이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로봇이 멀었구나. 근데 솔직히 미국은 이만큼이 안 돼요. 다른 나라가 이만큼이 안 돼요. 예, 이게 지금 중국이 유니츄리 아까 말한 그 10m, 10.1m 초속으로 뛴 이 로봇을 만든 회사인데 아직까지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허거 식당 중국 음식 파는 세노제에 있는 한 호가 식당에서 로봇이 댄스 공연하다가 갑자기 식기를 다 날리고 젓가락 날리고 식당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현실인데 이게 지금 초창기예요. 근데 이 발전 속력이 몇 달이 다릅니다. 몇 달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6개월만 지나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벌써 많은 지역에 칵테일 같은 거 만들어주고 이런 로봇들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도 있어요. 네, 칵테일 만드는 로봇이 있습니다. 커피 만드는 로봇도 있어요. 그건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칵테일 같은 경우도 주문하면 로봇 팔만 있는데 싹 섞어서 만들어줍니다. 자, 요리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집안일을 하라고 만든 로봇인데 요리가 프로그램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요리를 만들라니까 힘든 거지. 만약에 주방에 다 로봇 팔이 있다 그러면 로봇이 요리하는 거는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요즘에는 중국집에서 웍 프라이팬 돌리는 거 있죠. 이건 거의 다 로봇이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몇 년 전부터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좀 말이 앞서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이것도
뭐 내년이면 나올 거야, 내후년이면 나올 거야, 좀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처음에 테슬라 옵티머스를 선보였을 때 로봇이 나와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사람들이 막 우와 했어요. 근데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이게 뭐야 그리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로봇이 나올 거야. 거짓말한 건 아니고 이런 식의 로봇이 나올 거야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 뒤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CES 쇼 같은데 보면 빨래를 개는 로봇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 쪽 로봇이 좀 많이 빠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은 키가 173입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죠. 몸무게 57kg 정도. 그리고 올해 2월달 손가락 관절이 50개 이상 3세대 손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한 4배 반 정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계란도 집을 수 있고요. 아주 손이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2027년도 말까지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좀 못 믿겠어요. 예, 일론 머스크가 좀 말이 앞서기 때문에 이건 좀 못 믿을 것이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은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사이버 트랙이 처음 나온다고 얘기했을 때 뒷받침 받아놓고 5년 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처음에는 뭐 5만 불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10만 불이 됐죠. 뭐 아마 2027년도 이때는 힘들 것 같고 한 2030년쯤에 나와서 가격은 한 5만 불쯤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일론 머스크의 말이 앞서는 걸 보면 좀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 가격 정도 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로봇이 지금도 살려면 살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광고 나왔는데 원엑스 네오라는 로봇이 나왔는데 이 로봇이 좀 징그럽잖아요. 겉에가 이제 스웨터 니트 같은 이런 걸로 좀 돼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면 2만 불이고요. 나중에 배송되는 구독 모델은 한 달에 499불 리스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 올해부터 미국 내 우선 배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일을 할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2월 달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아기봇이라는 회사가 로봇 렌탈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포함 17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하루 렌탈은 1,000불에서부터 시작하고 장기 리스도 가능한 로봇을 렌트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값이 5만 불이든 10만 불이든 상관없습니다. 자동차 한 대 값이니까 어저께 방송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우리가 차가 필요가 없고 차 살 돈으로 로봇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봇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이 생기면 여러분께 무슨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가능하거나 곧 가능할 얘기들입니다. 우선은 이제 전구 같은 거 하나 가는 거 있죠, 집안에. 예, 자잘한 일. 예. 요거 제가 혼자 계실 때 하지 말라고 하죠. 사다리 말고 스태퍼. 요거 올라갔다가도 여러분이 어지러면 쓰러져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로봇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낙상이 위험한 일, 예, 이런 걸 로봇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의 가지치기 같은 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고 이런 일 로봇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집에 앉아 있으면서 음료수 같은 거 냉장고에서 보리차 좀 꺼내와 아니면 물 한 잔 꺼내와 커피 한 잔 갖고 와 이런 같은 거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노부부 둘이 계신데 예,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물 한 잔 갖다 달라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죠.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로봇 하나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 진짜 필요하다 느끼는 건데 커스코 같은 데서 장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러면 많습니다. 이것도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일이에요. 예, 그것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특히 음료수 같은 거, 예, 뭐 한 30개씩 사오면 그 냉장고에다가 채워놓는 것도 일입니다. 아, 그거 진짜 귀찮아 죽겠어요. 옛날에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애들을 시키면 됐어요. 예, 아빠 엄마가 장 보면, 야, 이거 냉장고에 집어넣어. 예, 그러면 애들이 합니다. 근데 애들도 닫고 나갔으니까 이제 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로봇 시키면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집안일 이런 같은 거 정리하는 거 이런 걸 다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래 개는 로봇도 나왔습니다. 예, 빨래 개는 로봇도 나왔는데 이게 로봇이 조금 더 발달되면 손님이 가고 나면 식기세척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식기세척기에 알아서 그릇을 집어다가 다 넣어주고 내 빨래도 알아서 분류해서 버튼 눌러가고 빨래하고 빨래 꺼내와서 개어서 옷장에까지 놓을 수 있고 예, 이런 로봇도 금방 나올 것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혼자 계신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MIT가 최근에 개발한 로봇이 있는데 이바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시니어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걸을 때, 앉을 때, 일었을 때, 이럴 때 부축을 해주고 도와주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만약 넘어질 뻔하면 잡아주고 에어백을 자동적으로 펼쳐갖고 안 다치게 만들어주고 이런 기능의 로봇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로봇이 그냥 옵션이 아니라 꼭 필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한 2, 3년 내에 시작돼갖고 2030년까지 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현실화 될 수 있는 건 지금 뭐냐?
요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못했는데 요리 보조는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를 썰어놔라. 예, 이런 같은 거는 로봇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이니까 타타타타타타닥 양파 좀 썰어놔. 이런 거 같은 거 가능하죠. 예. 그리고 내가 까먹고 약 같은 거 못 먹는데 약 같은 거 좀 챙겨와. 내가 먹을 약 찬장에서 열어갖고 약 매달 다 줍고 물 한 컵 갖고 왔고 약 드세요. 예, 이렇게 해둘 수 있고. 그다음에 외출할 때 짐 들고 다니는 거, 예, 이런 거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보행 보조 아까 말한 것처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보행 보조가 가능하고요. 말동무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2030년이 넘어가면 이제 요리도 알아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까지 생각하고 요리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여행도 같이 다녀주고 예, 이런 로봇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제 모든 걸 다 기억을 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영화 로봇 앤 프랭크라는 영화 거기 보면 그 로봇이 할아버지의 삶을 다 기억을 해줍니다. 할아버지가 매일매일 내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럼 로봇이 그걸 다 기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이제 한국도 1년에 한 절반 정도 가 있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로봇을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로봇을 데리고 가려면 지금 비행기 또 좌석을 또 하나 더 사야 되겠죠. 예, 아니면 최선도 짐칸이라도 또 사야 되겠죠. 이래저래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있는 분들 반려견 꼭 데리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로봇도 이렇게 어디 다니는데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때는 로봇이기 때문에 또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 가신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로봇과 똑같은 모델 로봇을 한국에서 렌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내 로봇에 있는 모든 정보를 여기다 다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로봇이 한국에서 딱 렌트를 하면 데이터가 다 옮겨가는 순간 이 로봇은 미국에 있는 로봇이 갖고 있는 모든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다 알아요. 제가 뭘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마사지를 할 때 어떻게 해주면 좋아하고 그다음에 약은 뭐뭐 챙겨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관절 어디가 나쁘고 이런 걸 다 압니다. 한국에서도 내 시중을 다 들어주시는 로봇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몸만 가시면 돼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대개 그대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건 진짜 혁신적인 일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반려동물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좀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로봇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뜻밖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로봇이 뭘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해외여행 갔어요. 해외여행 갔는데 내가 말을 못하면 로봇이 바로 그 자리에서 통역을 해줍니다. 앞에서 통역을 해주겠죠, 당연히. 전화도 대신 걸어줄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여러분이 영어가 불편해서 뭐 어떤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같은 거 할 때 로봇한테 다 설명해주면 얘가 알아서 영어로 다 설명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 때도 편하고요. 근데 다른 나라 여행 갈 때도 되게 편하죠. 그리고 또 병원 같은데 뭐 예약 같은 거, 이런 같은 거 해놓고 얘는 안 까먹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로봇이 캠페인님 다음 주 화요일 날 병원 예약한 거 기억나시죠? 주치의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그날은 스케줄을 비우셔야 돼요. 아니다. 그날 나 어디 갈까? 안 됩니다. 오늘 뭐 약속이 미리 잡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훌륭한 비서를 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연세 드시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치매입니다. 치매가 왜 생길까요? 보편적으로 부부가 있다가 한 분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면 나머지 분이 치매 생기기가 쉽대요. 왜?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만난 사람이 적을수록 치매가 생기기가 쉽다고 합니다. 근데 로봇이 계속 이야기를 나눠주니까 로봇이 치매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봇은 이 사람이 말했던 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잖아요. 모든 말을 다 기억하니까 대화 패턴, 그다음에 행동 패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한 일을 한다. 요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오늘 약을 드셨는데 또 드시려고 하세요. 지난주보다 좀 걸음걸이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발견해서 먼저 닥터나 자녀들한테 로봇이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에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러분 나이 드시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부가 계시면 운동을 해요. 밥 먹고 동네 공원이라도 산책하는데 혼자 다니시면 심심하시죠. 그래서 반려동물들 키우시는 분들 계신데 반려동물도 또 큰 동물들은 좀 벅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이 운동 파트너가 돼줄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기 싫으신 이 운동인데 로봇이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로봇이 오늘 스트레칭 같이 할까요? 필라테스 같이 할까요? 아니면 요가 같이 할까요? 로봇한테 유튜브를 보여주세요. 필라테스, 그다음 요가, 요거 다 보고 야 요거 본 다음에
배워. 근데 나한테 좀 가르쳐줘. 예, 그럼 가르쳐줄 수가 있겠죠. 예, 태극권 같은 거 가르쳐갖고 나한테 가르쳐줘. 그러니까 가르쳐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로봇이 여러분과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는 게 로봇이 또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일기 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 로봇과 이 얘기 저 얘기 하겠죠. 하루 종일 심심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로봇이 정의 들면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예, 무슨 일이 있었고 내 첫사랑은 누가 있었고 근데 나 미국 처음 왔을 때는 어땠고 그다음에 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참 귀여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걸 다 기록하고 정리해주고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갔을 때 우리 로봇이 우리 손주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죠. 혹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하겠죠. 아버님이 살아생전 얘기하셨는데 야, 아드님이 몇 살 때 뭘 사달라고 땡깡 폈는데 그때 안 사줬는데 그게 참 마음에 안 좋았대요. 그 얘기 전하고 싶어 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전해준다든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로봇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은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떤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 이것도 로봇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말동무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기당할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AI, 뭐 제미나이 같은 거나 챗GPT 이용해서 편지 같은 거 사기도 보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하시지만 제가 알려드리는데 그걸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좀 불편하신 분들 있죠. 예, 로봇이 있으면 로봇이 우체통에서 편지 뜯어왔고 요거는 사기, 요거는 중요한 거, 요거는 뭐 그러면 또 와서 설명해 주겠죠. 예. 캠페인님 요거는 지금 이번 달까지 돈 내시고요. 그럼 좀 네가 좀 돈 좀 내. 알았습니다. 예, 가서 돈 내고. 요거는 신청하시겠어요? 무슨 내용인데? 그럼 다 설명해 주고. 이런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데 여행 갔거나 다른 나라 여행 갈 때 길 같은 거 안내도 로봇이 끝내주게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로봇이 이제 이런 세상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5년? 예, 5년이면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세상이 오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이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장인어른이 좀 몸이 불편하신 채로 한 3년을 알아 누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한 몇 달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케어가 필요하죠. 몸을 못 가눌 때 케어가 필요한데 언젠가 몸이 불편해질 때 혼자서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요. 근데 목욕을 혼자 하기도 힘듭니다. 그럼 이제 간병인이라는 게 필요하죠. 미국에서는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롱텀 케어에 이제 한국을 좀 많이 생각해 본 게 저희 장인어른 보니까 물론 한국 돈으로 따지면 비용이 비싸지만 미국 돈으로 따지면 비용이 싼 거예요. 몇백만 원 들이면 간병인을 따로 고용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간병인을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간병인도 사람이니까 귀찮아서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뉴스 보시죠. 간병인이 환자를 갖다가 뭐 안 보는데 뭐 때렸다든가 뭐 어떤 이제 허러스먼트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간병인이 또 나 몰라라 그냥 졸고 앉는 경우도 있고. 근데 로봇은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목욕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배변 조정이 제대로 안 돼갖고 기저귀를 차야 된다. 이걸 갈아줘야 된다. 이거 진짜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암만 연세 같으셨어도. 자존감이 무너진 건데 로봇한테 시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자존심 상할까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장인어른도 사실 그걸 누가 해줘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간병인이 해주는데 그것도 돈 받으니까 해준 건데 얼마큼 또 친절하게 해주겠어요. 로봇이 해준다. 그러면 솔직히 자존감 이런 같은 거 문제도 없죠. 만약에 아버님이 아프신데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배변 이런 걸 도와준다든가 그러면 부인분이 해주셔도 자존심 상할 판국인데 그걸 내 자녀들이 해준다. 혹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진짜 돌아가신 날까지 기억은 선명한데 우리 정인어른도 그러셨거든요. 그 뇌 상태는 선명하셨어요. 다 기억하시고 다 알아보시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점에서 로봇이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로봇의 가장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닐까. 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미국에서 노앤케어 전문 로봇 회사인 앤드로메다 로보틱스가 $1,700만 투자를 받아서 에비 로봇이라는 것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24시간 풀타임 간병인을 고용하면 한 달에 최소 8,000불에서부터 15,000불 정도 들어갑니다. 한국 같으면 6,7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이 로봇, 간병인 로봇의 비용은 지금 10분의 1도 안 들어갈 것이다. 이거죠. 한 월 500불짜리 로봇이면 이걸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2033년쯤에는 지금 시니어 케어 로봇 시장이 $34억 달러에서부터 한 $100억 달러 이상으로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자꾸 많아지거든요. 시니어 케어 로봇 시장은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앞으로 몇 년 뒤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시니어 케어 로봇 여기 회사가 있다. 전망이 좋은 회사가 있다. 그럼 이런 데 한번 좀 투자를 해볼 좀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부부가 배우자 한 명이 먼저 하늘나라 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분이 동시에 가는 경우는 되게 드물죠. 좀 두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막막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머님 돌아가시고 와서 밥은 어떻게 먹나, 아프면 어떡하나, 그다음에 외롭지 않을까. 근데 이 문제를 로봇이 많이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로봇까지는 아닌데 저희 집에 이제 다 시스템이 되어 있죠. 예,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구글한테 굿모닝 하고 얘기하면 아침에 다 해줍니다. 예, 거실불 다 켜주고요. 커피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습기 불 다 켜주고 저 나갔다 온다 그러면 다녀오세요. 그러고 복도 불 다 켜주고 그라지 불 다 켜주고 그다음에 그라지 도구 열어주고 갔다 오면 나 왔어 그러면 도로 위에 불 켜주고 나 잔다 그러면 모든 불 다 꺼주고 방 안에 침실 불 켜주고 침실에는 가습기 켜주고 그다음에 시간별로 알아서 로봇 청소기가 새벽에 청소를 하고요. 식기세척기는 손님 오고 나서 버튼만 누르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다 식기세척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로봇이 뭐 더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면 몇 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 따지면 장본고 좀 정리해주는 로봇, 근데 귀찮을 때 좀 심부름해주는 로봇, 뭐 그런 거죠. 예, 말동무 같은 거는 뭐 지금 로봇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아팠을 때 누군가 내 몸을 케어해 줄 때,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을 때, 이때 로봇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부간에 한 분이 먼저 하늘나라 가셔도 나머지 한 분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2027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내년도입니다. 예, 내년도까지는 지금 뭐 청소, 빨래, 심부름, 낙상 감지, 말동무, 약 관리 알림,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이건 지금도 가능해요. 그리고 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요리 보조, 예를 들어서 뭐 감자 좀 깎아라, 아니면 뭐 마늘 좀 다져라, 파 좀 썰어라, 뭐 이런 거 같은 거 되고 걸어 다닐 때 도움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걷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그냥 전동 휠체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앉고 일어나고 힘들잖아요. 로봇 하나 있으면 편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 도움되고요. 여행할 때 짐 같은 거 운반해주고 간병 보조 같은 것도 가능해지죠. 2030년부터 35년까지는 이제 완전 간병이 하는 거 못지않게 간병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배변도 도와드릴 수 있고 목욕도 시켜줄 수 있고 24시간 여러분을 다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2035년 이후쯤에 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이때부터는 섬세한 마사지도 할 수 있고 요리도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요. 재활 훈련 같은 것도 전문가 의사처럼 해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여행 갈 때 내 로봇과 똑같은 모델을 다른 데서 빌려서 동기화시켜서 똑같이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50세, 60세, 70세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경험할 수 있는 세대예요. 그리고 지금 건강하신데 내가 언젠가 롱통 케어한다. 로봇이 도와주는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삭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저희 장인어른 좀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게 삭막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오히려 제가 제 스스로 몸을 컨트롤 못해갖고 목욕도 못하고 배변도 관리 못한다 그러면 로봇이 도와주길 바라요. 어느 누가 도와주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세상은 계속 바뀌어갑니다. 벌써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듣던 얘기, 저희 어머니께 들었던 얘기, 새벽에 연탄불 꺼트려갖고, 그 추운데 발발 떨던 얘기, 연탄 가스, 혹은 또 냇가에서 빨래하던 얘기, 집안 청소하고 쌀이비 들고 청소하고 뭐 이런 같은 얘기. 이거 다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바뀐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로봇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자동차만 하더라도 저 어렸을 때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지금 누구나 다 자동차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이게 움직여주는 로봇이죠. 근데 이 자동차도 앞으로는 다 혼자서 움직이는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는 개인이 자동차는 많이 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로봇 택시 같은 걸 더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집에서 개인 로봇은 하나씩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도 뭐 나 살아있을 동안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로봇 개발되는 거 보고 해마다 CES에 나오는 로봇 막 움직이는 거 보잖아요. 야, 이거 불과 앞으로 5년 아니면 다 해결될 문제구나. 5년 아니면 충분하겠구나. 지금도 웬만한 일은 해요.
지금도 좀 느려서 그렇지 지금도 있는 로봇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간단한 거 합니다. 빨래 개는 것도 하고요. 네, 빨래 분리해서 집어넣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트렁크에서 있는 짐 꺼내갖고 냉장고에다 챙겨 놓는 것도 로봇이 합니다. 지금은 좀 느려 터지고 좀 답답한데 이게 지금 로봇 발전된 속력으로 보면 앞으로 몇 년 아니면 충분히 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또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다음 주면 또 이제 한국을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주도 또 미리 영상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미래의 인생은 이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그냥 나이가 들면 여행을 다니고 싶어도 힘들어서 못 다닌다. 로봇이 있으면 힘들 게 없어요. 운전 다 해주고 로봇이 다 부축하고 다니면 여러분은 좋은 경기만 즐기면 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미래가 많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좋은 미래 함께 우행미소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댓글도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댓글 보는 재미로 열심히 영상 올립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누르신 분들이 또 눌러주시면 구독이 해제되니까 2번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